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형을 정의하는 타입 디파인입니다. 타자를 칠 때는 디파인을 줄여서 DF까지만 씁니다. 구조체 포인트의 객체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트럭트 포인트는요, 인티저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 디파인을 이용하면요, 새로운 데이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ype define struct pointer pnt를 쓰면요, 새로운 데이터형 pnt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형 pnt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type define은요, 쉽게 말해서 긴 말을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라고 쓰죠.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포인트를 이와 같이 세 글자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pnt, p, q, r은요, 스트럭트 포인트 pqr과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럭트 포인트처럼 긴 단어를 세 글자로 줄였으면요, 앞에서 사용한 함수 선언을 아주 짧게 쓸 수 있습니다. 스트럭트 포인트를 pnt로 줄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임말의 원본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줄임말로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것은 마치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대문자 포인트를 스트럭트 포인트로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체의 응용 예를 볼까요? 복소수 연산을 위한 구조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콤플렉스 구조체를 줄여서 씁니다. 타입 디파인에서 cplx로 합니다. 읽을 때는 cplex라고 할게요. 그러면 콤플렉스 구조체는요, 실소부와 허수부를 가지는 구조체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그러면 콤플렉스 넘버 복소수를 생성하는 make 함수를 만듭니다. 복소수를 리턴할 것이고요, 실수부 두 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복소수를 이와 같이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리턴합니다. 함수의 선언문에서 콤플렉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도 당연히 콤플렉스를 리턴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정의된 두 복소수의 곱하기를 이와 같이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복소수를 아규먼트로 받아들이고요, 리턴을 할 때는 make 함수를 리턴하므로 콤플렉스를 리턴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나누기를 이와 같이 함수를 만들고요, 리턴할 때는 make 함수를 이용해서 cplex를 리턴합니다. 이와 같이 복소수를 입력으로 받는 것은요, 실수를 입력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구조체와 함수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합니다. UVZ라는 컴플렉스를 선언하고요, U에는 i 플러스 2i, V는 3 플러스 4i로 복소수를 정의합니다.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 것을 Z라고 하고요, Z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출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나누기를 계산을 하고요, 그것을 Z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Z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출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소수 구조체를 이용한 복소수 함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주 긴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소수 U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입력을 하고요, 복소수 V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실수부와 허수부를 리턴을 받는 더블형 포인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포인터가 없다면 함수값을 리턴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결과가 한 개의 실수라면요, 리턴하고요, 여기에 더블을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개의 실수값을 리턴해야 될 경우에는요, 구조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조체의 응용이 됩니다. 사이즈 오브 함수를 다시 배워볼게요. 데이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사이즈 오브이고요. 데이터 타입이나 변수명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인 경우에 사이즈 오브는요, 4가 됩니다. 4바이트를 쓴다는 뜻이죠. 캐릭터는 1이고요. 더블은 8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n을 선언하고요. 변수명 n에 대해서 사이즈 오브를 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의한 구조체 포인트의 경우에는요, 스트럭트 포인트에 사이즈를 오브를 하면요, 두 개의 실수형을 멤버로 가지므로 16을 리턴합니다. 결국 구조체를 설계한다는 것은요, 구조체의 객체가 어떤 크기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땅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체의 구조체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점은요, 이 점에 x좌표를 쓰고요, 이 점은 이 점에 y좌표를 씁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점으로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개의 점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개의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점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선언한 스트럭트 포인트는요, 좌표의 x값, y값을 멤버로 가지고요, 구조체의 구조체인 렉트는요, 포인트를 멤버로 갖습니다. 구조체의 구조체이죠. 마찬가지로 포인트 2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렉트라는 구조체는요, 멤버로서 구조체를 가지게 되므로 구조체의 구조체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각형의 한 점 PT1의 좌표가 3,2면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렉트라는 구조체의 구조체를 선언하고요, 그것의 객체로서 박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박스에 포인트 1의 x좌표를 3으로 주고요, 박스에 포인트 1의 y좌표를 2로 줍니다. 이와 같이 구조체의 구조체인 경우에는요, 포인트가 두 개가 붙습니다. 구조체 박스에 도트를 붙이면 멤버가 되고요, PT는 마찬가지로 구조체이므로 도트를 붙이면 멤버 Y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체의 중첩은 두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각형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육면체 구조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구조체의 배열입니다. 삼각형을 이루는 3개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3개의 포인터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배열로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구조체를 선언하는데요, 변수명은 ABC이고요, 배열입니다. 이것을 초기화할 때는 항상 브레이스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조체에는 더블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6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멤버의 개수가 두 개임을 알기 때문에 순서대로 두 개씩 구조체를 초기화하는데요, 이것이 3개일 때는 두 개가 알 수 있지만요, 100개 정도가 된다면 어느 쪽이 X고 Y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각 구조체의 초기화를 또다시 내부적인 중괄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됩니다. 첫 번째 구조체의 객체에는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는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구조체의 초기화를 괄호로 묶으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조체의 구조체, 객체의 값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화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레이스 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멤버를 이용하여 값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구조체의 구조체인 렉트의 객체 박스에 대해서 박스 도트를 하면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에 도트를 하면 X좌표, Y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두 개의 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렉트의 멤버인 포인터에 값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박스 도트 pt1은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의 값을 p로 설정합니다. 구조체와 상당히 비슷한 모양의 유니온입니다. 어떤 상품을 진열하는데 가격 또는 메이커 중에서 한 가지만 표시하는 경우에 구조체를 아이템이란 것으로 만들 때 정수형으로 값을 설정하고요. 메이커의 이름을 위해서 캐릭터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 장소를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스와 메이커 중에 한 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데이터형을 하나의 공통된 기억 장소에 저장하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유니온인데요. 구조체 아이템 안에 이와 같이 인티저 u타입을 먼저 선언합니다. 유니온 타입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유니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이 안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요.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빨간색 글씨의 유니온 안에서 선언된 내부의 것은요, 두 가지가 있지만 기억 장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억 장소를 쓰면요, 어떤 기억 장소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utab입니다. 화면에 보인 예제만을 보면요, 유니온이라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겨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 개를 선언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니온은요, 수십 개가 넘는 다른 이름들이 있고요. 그것이 모두 같은 기억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유니온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유니온은 구조체와 동일한 형식으로 선언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으로 끝나고요. 유니온의 모든 멤버는 기억 장소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객체를 A라고 하면요, A.price의 주소와 A.maker의 주소는 같습니다. 유니온의 기억 장소의 크기는 멤버 중에서 가장 큰 기억 장소를 가진 멤버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price는 정수형으로 4바이트이고요. maker는 캐릭터가 1바이트이므로 총 10바이트가 됩니다. 이와 같이 C 언어의 문법상으로는 10바이트이지만요,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될 때는요, 4바이트의 배수로 끊거나 또는 16바이트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처음 나오는 멤버형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와 메이커의 순서를 바꾸면요, 초기화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멤버가 인티저 프라이스이므로 정수로 초기화가 됩니다. 유니온을 사용하는 예제를 볼까요? 구조체 아이템 내부에 유니온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구조체로 객체를 A로 만들었고요. A의 첫 번째 멤버 u타입은 1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A 객체의 프라이스를 120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u타입이 1인 경우는요, 인티저형을 쓰고요. 2인 경우는 두 번째 데이터형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타입이 1인 경우에는요, 프라이스 정수값을 출력하고요. u타입이 2인 경우에는요, 메이커 이름을 스트링으로 출력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의 결과는요, 120이 되겠죠. 다음으로 A의 u타입은 2가 되고요. 스트링 카피를 합니다. 메이커의 이름을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if 값에서 u타입이 2가 되므로 스트링을 출력을 합니다. 결과는 컴퍼니가 되겠네요. 다음번에는 조건문이 없이 바로 출력을 하는데요. a.price를 출력을 합니다. 현재 u탭은 2가 되어 있고요. 기억 장소에는 컴퍼니라는 캐릭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나타내는 바이트에 대해서 정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price와 maker는 같은 기억 장소를 가지고요, 정수형과 캐릭터형은 데이터형이 다르기 때문에 읽어드릴 때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구조체의 상대 참조입니다. 두 개의 구조체가 상대를 각각 참조하는 경우인데요. 구조체 T를 설계하는데 내부에는 구조체 S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조체 S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겠죠. 이번에는 구조체 S를 설계하는데 구조체 T가 내부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구조체 T가 설계가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체 T와 S의 순서를 바꾸면요, 마찬가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됩니다. 두 개의 구조체가 서로를 참조할 때 어느 한쪽은 반드시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이 뒤에 있는 것이 크기만 알면 됩니다. 포인터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가 4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럭처 S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여기서 원하는 것은요, 이것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S라는 구조체는 관심이 없고요, 정수형이든 더블형이든 이 문장이 요구하는 기억 장소의 크기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인터를 참조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두 개의 구조체 선언에서 포인터 기호 스타를 지워버리고 나면요, 이것은 P라는 객체를 포함합니다. 근데 객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S라는 구조체에 대한 설계도를 아직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포인터인 경우라면 사이즈 오브가 4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포인터라는 표시가 없으면요, P라는 객체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체를 설계할 때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구조체를 포함해야 될 경우에는요, 반드시 포인터 형태로 포함해야 됩니다.